안녕하세요. 2024년 7월 5일 태국 뉴스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24일 열린 회원국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협의회 최초의장으로 태국 보건부의 오파 차관을 선출했습니다. 오파 차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질병통제국장에 있으면서 대응책 마련과 백신 생산, 광범위한 예방접종으로 실무를 책임졌었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대면회의는 오는 9월 23일과 24일 예정되어 있으며 2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관광청은 라부부로 유명한 팜마트와 제휴해 라부부 태국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라부부는 태국에서 꼭 해야 할 5가지를 중심으로 여러 랜드마크를 탐험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많은 여행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허브 제품은 아세안 지역에서 1위의 시장 가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태국을 의료와 웰니스 허브로 만드는데 허브 제품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태국 허브 엑스포 2024 행사가 3일부터 7일까지 임팩트 무앙통타니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2025년부터 탄소세 시행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에서는 두 번째 국가로 톤당 1헥바시 징수될 것이라는군요. 방콕 항공이 올해 세계 최고의 지역 항공사 1위에 올랐습니다. 스카이트랙스가 약 350여 개 항공사 100개국 2,200만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방콕 항공은 세계 100대 항공사 목록에 27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타이항공은 100대 항공사 중 33위, 세계 최고의 항공사 객실 승무원 부문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콩켄 무앙 지역에 위치한 후웨이 사이밭이라는 저수지가 폭우로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온벽 20m 정도가 무너지면서 여러 농경지를 침수시켰는데 당국이 3일 만에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남성을 춘폰 타세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오토바이를 최근 3대나 훔쳤는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토사경찰청장은 로이엣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목표인 마약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장은 앞으로 1년 안에 마약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페차부리 지방에서는 블랙친 틸라피아 외래종으로 인해 토종 물고기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당국은 블랙친 틸라피아 퇴치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판매사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놓은 것도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인 바이디가 잇따라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차종은 올해 초 판매 가격이 100만 밭이 넘었지만 현재는 80만 밭 중반대까지 가격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세타 총리가 바이디 경영진과 만났으며 회사 측은 가격 인하로 피해를 본 구매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조직들이 전 국민에게 1만 밭을 지급하는 정책을 미끼로 피싱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사기범들이 세타 총리의 사진과 함께 1만 밭 지급을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며 절대로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은행의 돈이 모두 빠져나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화 사기 조직에 자산 100억 밭을 압수했다고 발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당국에 피해 복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기철 피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에 노출된 후에는 즉시 샤워와 머리를 감고 피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태국에서 흔한 질환은 곰팡이와 피부 사상균의 감염인데 특히 백선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 SNS에는 이제 막 경찰관이 된 남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첫 달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살기 위해서 퇴근 후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다면서 6시간 정도 일해서 배달료 387바트와 팁 58바트를 벌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번 돈으로 다음날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는데 한 달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법무부는 정치범에 대해 법원 동의를 전제로 자택에서 형 집행을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신중국가인 태국이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 정부가 불허하면서 도입이 저절된 상황입니다. 며칠 전 태국 주재 미국 대사가 총리에게 F-16 구입을 제안하면서 대출도 가능하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수틴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사와 만나 대출금을 현금 대신 농산물로 상환하는 것도 제안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펌푼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정규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의 수가 102만 명을 넘었다면서 각 기관에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 학생 중 일부는 해외 유학이나 홈스쿨링, 기타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있다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총리부의 차이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1,700만 명의 외국인이 태국을 찾았으며 8천억 바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질병통제국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17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파악된 감염자 수는 3,256명으로 하루 평균 465명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지 않는 감염자가 대다수로 태국 거주 교민이나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무부는 이달 안에 1만 박 지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와 상점의 등록은 2개월간 진행될 것이라면서 순조롭다면 10월쯤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솜삭 보건부 장관은 주류 판매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사업자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콘나콘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서는 20만 바트를 받고 대학 학위를 판매하고 있다며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대학의 영수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의 수차다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빨리 사실을 확인해 범죄가 확인되면 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나콜라 차시마의 드라이포트라는 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콜라 차시마는 동북부의 관문인데 각종 상품 운송에 적합한 위치로 라오스와 남부, 미얀마를 연결하는 동북부 중심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램차방 항구와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면 항군의 하역 혼잡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모든 태국 음식에 MSG가 들어가는데 원자재 값 상승으로 MSG 가격도 인상되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인상은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제품만 인상되었다고 설명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용량의 가격은 그대로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무부는 방콕 빈꺼우 지역의 쇼핑몰 지하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된 가게 내에는 도박 테이블 7개가 있었고 약 30명의 도박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인의 소개로만 출입 가능하도록 비밀리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경찰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30세 여성을 람빵 코카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동승한 40세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빠툼탄이 삼콕 지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6명의 근로자가 중경상을 입었는데 회사 문이 잠겨 있어 출동한 구조대가 한동안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3일부터 방콕 수도권 전철 블루라인의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으로 인해 구간에 따라 17밭부터 최대 45밭의 요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당국은 대형 도박 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한 남성을 체포하고 1억 밭 이상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의 총 판도는 40억 밭이 넘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촌부리 판통 지역의 가게에서 두리안을 구입했는데 무게를 속여서 판매했다는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가게의 저울은 실제 무게보다 더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구매자가 항의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이 조사관을 보내 해당 저울을 확인하려 했지만 가게 주인은 구매자가 항의한 당일 저울을 내다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에 광고한 남성을 방콕 짜뚜짝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20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를 게시했는데 한 달 수입만 200만에서 300만 밭에 달했다고 합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정당 인기도 조사에서 진보정당인 까우클라이당이 49.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핵심 여당인 푸어타이당은 16.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리에 적합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1위가 피타전 까우클라이당 대표, 2위 적임자가 없다, 3위 세타 현 총리라고 답했습니다. 까우클라이당은 2023년 조사에서 44.05%, 올해 1분기 48.45%, 2분기 49.2%를 기록, 지지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얄라 반낭사타 지역의 경찰 아파트 인근에서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여성 1명이 숨지고 경찰관을 포함해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30일 오전부터 푸켓 지방에 폭우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14편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활주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2시간 30분 동안 공항이 폐쇄되었으며 여객기들은 수라타니와 랑카위 끄라비와 페낭, 수완나풍과 돈무안 공항에 임시 착륙했다고 합니다. 폭우로 푸켓의 도로와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당국은 군병력까지 동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 당국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기 때면 푸켓에는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탈랑 지역에 여러 마을과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당국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최소 3시간 전에 출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면세 적용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입국 면세점의 운영이 중단되게 되는데 여행객들은 미리 한국에서 면세품을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은 입국 면세점의 면세 혜택 중단으로 여행객 1인당 750밭을 태국 내에서 더 지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 전철 핑크라인 열차가 주행 중 멈춘 후 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락바카오역에서 정부센터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승객의 가방이 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로 출발. 가방을 빼내기 위해 승무원과 기관사 간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방콕 수도권 전철 그레이라인의 건설이 추진되면서 노선이 들어서게 될 지역의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평방화당 22만에서 27만 밭이었던 땅값은 올해 5월 31일 기준 39만에서 42만 밭, 약 55에서 77%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디의 태국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라용에 위치한 공장은 바이디 최초의 해외 공장으로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포브스가 태국 부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레드불을 소유한 유이타야 가문이 36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CP그룹 오너 가문 290억 달러, 3위는 TCC그룹 100억 달러, 4위 센트럴그룹 99억 달러, 5위 걸프에너지 92억 달러였으며 탁신씨는 21억 달러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콕 프라웨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 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방콕 공항철도 람캄 행역에 인접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역이 일시 폐쇄되었으며 상가 건물의 대부분이 불타는 피해가 났으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무단으로 사자 2마리를 키우던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2층짜리 고급 주택에 거주하던 중국인 부부는 허가증 없이 사자를 키우고 있었던 걸로 파악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콕 후에이광 경찰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시계와 금제품을 훔쳐 달아난 33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4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남성이 태국을 방문하자 호텔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외국인 남성은 방에서 식사 직후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깨어났을 때는 금목걸이와 팔찌, 고급 시계 등 100만 발 이상의 소지품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이민국은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황하나 씨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베트남을 출발해 방콕 돈무안공항에 도착한 황 씨는 여권을 분실했다며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황 씨가 태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없어 태국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황 씨를 목격했다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방콕 에메랄드 사원의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26세 남성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형법 112조 폐지를 주장하며 사원벽에 110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가짜 명품 시계를 판매해 거액을 사치한 중국과 카자흐스탄 남녀 커플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녀는 가짜 서류까지 꾸며 시계 판매점에 1200만 밭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이라크 출신 독일인 28세 남성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기한을 넘겨 태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독일에서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살인 미수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와 얼굴이 같은 소녀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사무프라칸의 한 시장에서 모친을 도와 닭고기 튀김을 파는 17세 소녀라고 합니다. 소녀는 피티 지방의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방학이나 명절 때는 모친이 일하는 사무프라칸에 와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 bunkum 지역의 도로에서는 승합차가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17개가 차례로 쓰러지면서 차량 6대가 파손되고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일대가 5시간가량 정전이 되었으며 전력당국이 긴급 수리반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태국은 땅이 물러서 한국처럼 두꺼운 전신주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소형차의 추돌 사고로도 전신주가 부러지는 게 현실입니다. 5일 저녁 8시 17분경 매홍손 위앙르아 지역에서 규모 1.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흔들림을 느꼈지만 피해 보고는 없다고 합니다. 4일에도 무앙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는데 매홍손은 태국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방입니다. 태국 정부가 대마를 다시 마약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태국 내 대마 사업자 단체가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몇 년도 안 되어 정책을 바꾼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이 자주 뒤바뀌는 사례는 오래 거주한 분들이라면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태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건부는 회의에서 대마를 다시 5종 마약류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태국 전역에 자주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돌바롱수로 인한 농경지와 도로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내 중심부인 수쿠밋과 베링 삼농 지역의 도로가 침수되어 대규모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나와 시나카린 도로의 저지대도 자주 침수되는 곳으로 태국 여행을 준비 중이신 여행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콕 김인국 경찰은 퉁크루 지역의 시장을 단속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은 체류 서류가 없거나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케오 국경 순찰대는 국경 인근에서 차량 검문을 통해
25세와 22세 캄보디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 안에서는 밀수된 대량의 담배와 주류가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포팡안 관광경찰은 섬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허가 없이 판매를 하던 미얀마인과 태국인 고용주 등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강도 혐의로 25세 베트남 남성을 사뭇백악관 무앙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가이드로 일하는 베트남인들이 묵는 숙소로 흉기를 들고 들어가 100만 밭을 빼앗아 도주했었다고 합니다. 묵다한 이민국 경찰은 뚝뚝 운전일을 하던 라오스 국적의 40세 여성을 무앙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외국인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중에는 운전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